선거 네. 끝나자마자 바로 이튿날이죠. 어제 대법원이 조국 대표와 관련된 사건을 3부에 배당을 했습니다. 네네네. 3부 주심 대법관은 정경심 교수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던 2심 재판장 엄상필 대법관인데요. 네네네. 물론 대법 관계자는 이렇게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무작위 배당이고 그리고 또 대법관이 사건 배당에 관여하는 것은 아니다. 그 어떤 고려 사항도 없었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요. 우연일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일반적으로 규정은 그렇게 돼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네. 예. 그런데 제가 엄상필 대법관이라면 네. 회피할 것 같습니다. 스스로. 네. 재척 사유가 있나요? 재척 사유는 없습니다. 네. 다만 예. 본인 스스로 회피하는 것은 가능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재척 사유가 직접적 재척 사유가 있는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네. 조금 더 살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네. 말하자면 사법부의 신뢰는 네. 공명정대해야 된다라는 것도 있지만 본질적으로 가장 크지만요. 네. 근데 그 법률 교과서나 이런 거를 뭐 사법 정책이라든지 제도 구상을 할 때 또는 소송을 진행을 할 때 네. 이런 측면도 있습니다. 소위 looks like 공정해 보이도록 공정하게 인지되도록 국민들에게 보여야 사법부의 신뢰가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다라고 하는 네. 것 또한 하나의 원칙이거든요. 공정해 보이겠느냐. 물론 뭐 저는 엄 대법관님이 공정하게 판단하시리라 믿고요. 네. 하지만 공교로운 일들이 반복되면 국민들이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할 수 있을까? 우리는 무조건 옳아. 우리는 무조건 정정당당이야. 라고만 주장하는 것은 그냥 본인들의 이야기일 수는 있겠지만 국민들이 이미 그러한 판단을 했던 대법관이 주심 판사로서 진행하는 재판에 국민들이 전적으로 그 재판의 결과를 신뢰할 수 있을까에 대한 것도 사법부가 매우 중요하게 고려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네. 그다음에 이런 것도 있습니다. 법관도 판사도 대법관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네. 대한민국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언론을 통해서 인지한 어떤 프레임이라든지 네. 또는 여러 가지 본인의 정치적 소신이나 가치관에 영향을 받아요. 네. 그것을 안 받는다고 스스로 생각하면 그때부터 더 큰 영향을 받게 됩니다. 스스로 나는 기존에 2019년부터 반복됐던 재판과 이 대한민국에서 소위 조국 사태라고 불리는 것에 영향을 받은 사람이다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네. 그 영향력을 제거하기 위한 세심한 노력을 대법관들이 기울이지 않으면 네.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거는 뭐 정치적인 발언이 아니라 법률가로서 드리는 발언입니다. 예. 만약에 그 엄상필 대법관이 절차에 착수하게 된다면 그럼 결과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뭐 이거는 이제 대법 같은 경우는 네. 공개 변론 없이 법률심만 하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적어도 그 소위 유재수 감찰 무마라고 하는 직권남용과 관련돼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법률가로서 이거는 그대로 인정되면 대한민국 네. 큰일 난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면 네. 민정수석뿐만 아니라 청와대 감찰 반원들, 일반 감찰 반원들이요. 네. 일반 감찰 반원, 청와대 직원들이 감찰을 시작하거나 중단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네. 그 항소심까지의 논리는 뭐냐면 당시 조국 민정수석뿐만 아니라 유재수를 감찰했던 감찰 반원들도 네. 유재수에 대해서 감찰을 계속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조국 민정수석이 그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했다. 그래서 유죄다라는 거예요. 그럼 거꾸로 네. 앞으로 대통령실 감찰 반원들은 민정수석의 지휘를 받지 않고 아무나 감찰해도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네요. 이건 국민들에게 크나큰 비극입니다. 네. 공포고요.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이 부분을 네. 정확하게 그 이해를 하고 보도를 좀 언론에서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이게 그대로 유죄 인정이 되면. 청와대 대통령실 감찰 반원들은 아무데나 자의로 그냥. 민정수석의 예. 지휘를 받지 않고 자의로 감찰을 지속하거나 중단할 수 있다가 되는 거예요. 이거 큰일이죠. 사실은 좀 그 법률적으로도 꼼꼼하게 따져보고 사회 질서 차원에서도
잘 들여다봐야 되는 사안인데 무비판적으로 그냥 그 사건만 보도하는 경주마식 보도하는 것에 대한 경종을 이 신장식 대변인께서 올려주셨습니다. 저는 그 부분에서 대법에서 파기환송될 개연성 저는 있다고 봅니다. 파기환송 개연성도 있다. 예. 전부 들었다 놓는다고 흔히 얘기를 하는데요. 네. 항소심의 결과를 들었다 놓는 것으로는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 역할을 다 하게 되는 것일까? 이 직권남용과 관련한 것은 반드시, 그다음에 업무방해와 관련돼서도 아마 좀 더 지켜봐야 될 부분이 있어요. 소위 퀴즈를 도와줬다, 아드님 퀴즈 도와줬다, 이게 그 나라 그 미국에 있는 대학교의 업무방해다? 이게 맞나? 이게 비례 원칙에 맞는 얘기고 업무방해의 법률상의 정의에 맞는 얘기인가? 만에 하나 정말 뭐 시험 볼 때 부정행위가 있다, 그거를 형사적으로 업무방해로 처벌합니까? 이게 무슨 자격증 시험도 아니고. 그럴 땐 그냥 그 학점에서 불이익 주면 끝날 문제예요. 예. 학교에서 이게 일반적이죠. 학교에서. 근데 학교에서 그것도 안 했어요. 근데 이 대한민국 법정에서 업무방해다? 저는 이 부분은 대법원이라고 사실관계를 들여다볼 수는 없지만 이미 확정된 법률심이기 때문에 업무방해와 직권남용에 관해서는 꼼꼼히 본인들이 편견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까지를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것까지 고려해서 대법원에서 잘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심은 끝났지만 법률심에서 파기환송 가능성도 있다, 이런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이것 좀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라디오에 출연한 안철수 국민의힘 공동선대위원장이 최상병 특검 찬성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그 이번에 당선된 국민의힘의 김재섭 당선인도 국민의 뜻에 따라야 한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금 뭐 자동 부의된 상태이고 아마도 내주에 이 특검법안에 대해서 국회 의결 절차가 논의가 좀 진행될 걸로 보이는데요. 여당의 이런 내부의 흐름 어떻게 보시고, 그리고 예컨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지 의결이 된다면 말이죠. 그리고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또 조국 혁신당은 어떻게 행동할지, 이 세 가지 좀 질문을 한꺼번에 여쭈겠습니다. 네. 저는 여당이 어떻게 할지 좀 진짜 지켜봐야 된다라고 보는데, 왜냐하면 이제 대통령의 사실 그 공천권에 대한 부담감이 굉장히 컸으리라고 보고요. 여당이 지금. 근데 이번에는 이제 최상병 특검에서는 그 부담이 없잖아요. 저는 여당이 보수를 표방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가가 가늠되는 투표가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수의 자격. 그렇지 않나요? 그렇죠. 보수가 안보를 그리고 장병의 생명을 이렇게 취급하는 것. 그렇다면 말하자면 저는 국민의힘이 보수 정당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보수의 자격을 스스로 국민들 앞에 증명해야 되는 투표가 될 것이다. 첫 번째. 그리고 그런 투표를 하리라고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했을 때 감당할 수 있겠나? 라고 하는 질문을 드리는 거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56자의 유감 표명, 그 다음에 전부 다 우리는 물러나겠습니다. 근데 요거 빼고요, A 빼고 B 빼고 C 빼고 D 빼고요, 남은 게 별로 없는 이러한 태도로 이미 국민들이 또 다시 화가 나고 계세요, 보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또 한 번 거부권을 행사해서 6번째, 법안으로는 10번째 법안 거부권을 행사한다. 그것도 지금 보기에는 대통령의 개입으로 인해서 최상병 사건 수사가 산으로 가고 이종섭 대사가 전 대사가 됐지만 도주하는 사태가 벌어진 것으로 국민들이 의심하고 있는 가운데서 거부권 행사를 한다? 스스로 범인임을 자백하는 거부권 행사가 라고 국민들이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렇겠네요. 그리고 만약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본인이 했던 얘기잖아요.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그 본인 말씀이시니까. 맞아요. 그러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만약 그래서 이게 거부권이 행사해서 돌아왔을 때 그때 또 국민의힘은 다시 한번 자격 시험에 들게 되는 거죠. 또 자격 시험입니다. 어떤 판단하실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나는 보수 정당의 자격이 없어요라고 스스로 고백하는 일을 하게 된다면 저는 22대 국회에서는
또 안철수 의원, 또 김재섭 당선인 네. 이분들의 진심을 믿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것 좀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조선일보 양상훈 칼럼 제목이 윤 대통령 부부 모든 문제의 시작과 끝이다. 남은 3년 격동의 예고편이다. 이번 총선 결과는 말이죠. 안전벨트를 매라 상당히 우려와 걱정을 담은 그런 칼럼을 썼습니다. 그동안 사실 앞으로 격동의 3년 예고편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동안 조국혁신당은 3년은 너무 길다 이런 캐치프레이즈를 걸었어요. 뭐 조국 대표 50일간의 캠페인이었는데 자, 앞으로 3년 조국혁신당 어떤 채비를 하면서 어떻게 좀 해나갈지 말씀을 좀 듣겠습니다. 자, 안전벨트를 매라고 하는 말씀. 누가 안전벨트를 매야 되죠? 그러니까요.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안전벨트를 매고 난폭운전을 계속하겠다고 할 것이 아니라 차에서 내리시면 됩니다.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는 사람에게 핸들을 넘기시면 되고요. 네. 국민들이 지금 안전벨트를 매야 될 판이에요. 그 난폭운전이 계속될 수 있으니 지금 양상훈 주필인가요? 하여튼 양상훈 조선일보 주필이신지 칼럼니스트께서 누구에게 안전벨트를 매라고 한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앞으로 난폭운전이 계속될 테니 국민 여러분 안전벨트를 매세요 라고 한다면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안전벨트 이대로 국정운영 계속한다면 국민들이 안전벨트 다시 매야 될 판이에요. 근데 국민들은 지금 명확하게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운전하지 마라.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운전할 거면 당신들만 매고 있는 안전벨트 풀고 운전대를 넘기라라는 이야기를 이번 총선에서 국민들이 하신 게 아닐까요? 저희들은 그 국민들의 뜻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뜻을 실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할 겁니다. 네. 자, 지난 3월 3일 중앙당 창당대회를 마쳤는데 일약 원내 3당이 됐습니다. 네네. 뭐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이런 얘기했어요. 민주당, 조국혁신당 연대해서 윤석열 대통령 꼭 탄핵시켜라 이런 당부를 했는데 그와 별개로 원내 3정당의 지위를 가지고 앞으로 어떤 정치 해나가실지 다짐한 말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저희들은 국민께 약속했던 대로 선명하고 빠르게 쇄빙선의 역할을 하겠습니다. 어중간하게 양당 사이에서 이쪽 말도 옳다 저쪽 말도 옳다 그러니까 내 말을 들어라 라는 방식의 어정쩡한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선명하게 민주당 왼쪽에서 민주당이 거대 정당으로서 또 수권을 앞둔 정당으로서 진중하게 움직여야 될 사안 그런 기동의 방식 존중하고요. 하지만 조국혁신당은 맨 앞에서 서로 역할을 분담해서 쇄빙선 역할 개혁과 진보로 나아가고 검찰 독재 정권을 심판하고 조기 종식할 수 있는 쇄빙선 역할을 하는데 모자람 없이 저희들의 최선을 다 쏟아넣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축하드립니다. 다음에는 스튜디오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신장식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잠시 광고 보시고요. 잠시 후에 저희가 김민석 상황실장, 더불어민주당 상황실장과 돌아오겠습니다. 장윤선의